2019년은 독립영화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며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집 이야기는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담담하게 전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혼 후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온 아빠 진철, 그리고 집의 계약이 끝나 아빠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된 딸 은서. 과연 은서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천천히 집을 둘러보고 있는 그녀 이름은 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곧 끝나가면서 새로운 집을 찾아보려 하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현재 한 신문사의 편집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마감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던 은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의 전화를 받은 은서는 곧장 제주도로 향합니다. 본가에 도착한 은서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언니 은주와 엄마 미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이야기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을 뿐입니다. 은서를 따라 방에 들어온 미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온 은서에게 가방을 내주려 하는데 이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은서. 그리고 오늘은 엄마 미자의 두 번째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은서는 그리 좋지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떠나려는 두 딸을 마중하러 나온 미자. 신혼여행지에 대해 묻는 은주에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전남편 진철에 대해 이야기하는 미자와 은주. 은주는 은서가 그래도 아빠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냐며 근황을 묻지만 알지 못한다며 말을 끊는 은서. 서울로 돌아온 은서는 하나뿐인 친구 경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은서는 반지하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란에게 왜 이사를 안 가냐고 묻자 경란은 정부 치고 살면 거기가 내 집이지.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이내 열쇠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은서. 늦은 시간 차 한 대가 은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고는 집 문을 금세 열어버리는 이 남자. 그런데 갑자기 은서가 반말을 시전합니다. 왜 뜯냐고, 집안에 여분키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24시간 출장 열쇠를 운영하는 열쇠공이자 은서의 아빠 진철입니다. 은서의 집 문을 열어준 뒤 말도 없이 돌아가려는 진철을 못마땅해 하는 은서. 아빠는 왜 간다는 말도 없이 가? 다음날 은서는 집을 찾으러 다니지만 오늘도 역시 허탕입니다. 은서는 결국 단기 임대가 가능한 집을 둘러보고는 명함을 건네봤습니다. 진철이 준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진철에게 전화를 거는 은서. 진철은 은서가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겠다는 말에 단골 수건집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밝은 색의 수건을 집어드는 진철. 그렇게 어릴 적 살았던 동네로 가는 길, 은서가 기억하던 길은 어느새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뭐든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진철의 집에 들어온 은서는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하나를 발견합니다. 언제적 달력이래? 진철은 은서의 짐을 정리하려 하자 이를 막는 은서. 아빠 뭐해? 아니 집 찾으면 어차피 나갈 건데 뭐하러 그래? 밥을 준비하던 진철은 짜장면을 시켜 먹자는 은서의 말에 서둘러 밥을 다시 덜어냅니다. 씻고 나온 은서는 부엌에서 진철이 은서를 위해 준비한 된장찌개를 발견합니다. 창문도 없이 어두컴컴한 진철의 방. 은서는 진철에게 밥을 했으면 말을 하지. 그럼 짜장면 안 시켰을 거 아니야. 진철은 그저 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늦은 밤 손님의 전화에 잠에서 깬 진철은 은서가 잠든 방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뒤 집을 나섭니다. 은서가 출근하고 난 뒤 진철은 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역에 도착한 은서를 진철이 마중 나왔습니다. 잠이 든 은서가 깰까 라디오를 꺼버리는 진철. 그리고 다음날 은서가 어릴 적 자주 먹었던 복숭아 맛이 나는 김치를 담그는 진철. 일하는 도중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진철은 오랜 시간 열쇠만을 갈아왔던 탓에 디지털 도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출장권으로 한 아파트를 찾은 진철. 20년 전 진철은 가족들과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멀찍이서 집 안을 바라보던 진철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은서는 지금까지도 맘에 드는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꽉 막힌 집이 답답했던 은서는 창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굳게 닫힌 창문은 열리질 않습니다. 집이 아니라 창고다, 창고. 그날 저녁, 진철은 은서를 데리고 한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홀로 소주잔을 채우던 진철에게 잔을 내미는 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취기가 오른 진철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은서는 어느새 커버렸지만 진철에게는 그저 작고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서가 가져온 라면 박스에서 큰딸 은주의 이름을 발견하게 된 진철. 그날 저녁 진철은 라면과 같이 먹을 복숭아 김치를 꺼내오는데 한 입을 베어문 은서는 이내 그때의 그 맛을 기억해냅니다. 복숭아 김치네? 은서에게 조심스레 은주의 근황에 대해 묻는 진철. 두 번 다시 안 보겠다고 한 건 아빠잖아. 은서의 말에 화를 내는 진철. 그럼 딸년이 배가 이만해져가지고는 부모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살림 차렸다고 온 게 잘한 거야? 진철은 빈 라면 박스를 정리하려다 발송지가 적힌 종이를 떼어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친구 경란의 집에 놀러온 은서는 진철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라면 보낸 건 줄 뻔히 알면서도 잘만 먹고 아무튼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 야, 그러다 근데 무슨 영화의 영화에 대사가 그렇게 없다며 대사가 답답해하는 은서. 아니 무슨 말을 해야 좀 내용을 좀 알지. 아니 사람이 꼭 말로 해야 하나? 말을 해야 알지. 얘 진짜 문제가 있어 가끔. 다음날 진철은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딘데? 제자 경식은 금고문을 열지 못해 진철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고 이를 손쉽게 해결하는 진철. 사부님 솜씨 장난 아니시죠? 진철에게 열쇠 공의를 배운 경식은 최근 디지털 도어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 이게 제법 쏠쏠해요. 진철은 차가 없는 경식을 데려다 주려 하는데 새차 뽑았습니다. 다음에 인천항으로 드라이브 한번 가시죠. 그날 저녁 은서는 진철에게 어떻게 문을 여는 것이냐며 묻자 천천히 설명해주는 진철. 그렇게 진철은 은서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음날 은서는 이사를 가면 풀려고 했던 짐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청소하다 예전 사진들로 가득 찬 앨범을 발견한 은서. 그 사진들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자신과 진철이 함께 서 있습니다. 전날 밤 은서가 새로 만들어 붙여놓은 종이를 발견한 진철. 그동안 잘못 쓴 것이 아니냐며 민망해하는 진철에게 썩으로 바뀐 거지. 처음부터 의미 틀린 건 아니었어. 그리고 어느 날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진철은 굳게 닫혀진 단골 수건집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이내 가게 안에 쓰러져 숨진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진철. 진철은 그날 이후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은서는 전화벨 소리에 진철의 핸드폰을 가져다 주지만 뭐해? 전화 이를 안 받아? 받지 않는 진철. 아빠. 늦은 시간 뭐야?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 은서는 있었네? 불을 꺼둔 채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진철을 발견합니다. 이내 은서는 방문을 열려고 하자 문을 닫으라며 성을 내는 진철. 자신을 걱정해주는 은서에게 되려 살 집을 찾았냐고 묻는 진철. 그거 알아? 아빠 떠나면 다 잘 사는 거? 아빠가 두 번 다신 안 보겠다던 언니도 잘 살고 아빠 버리고 간 엄마도 재혼해서 좋은 집에서 엄청 잘 살아. 이렇게 은서는 사는 거 진철에게 아빠뿐이야. 몹쓸 말을 내뱉고는 진철의 집을 떠납니다. 늦은 밤 은서는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미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던 미자는 왜 아르헨티나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아빠 참 많이 닮았어. 내가? 아니, 그 집이. 다음날 은서는 진철의 집을 찾았지만 진철의 가게에는 임시휴업 간판이 내걸려 있습니다. 누구시죠? 그리고 은서는 경식을 통해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왜 익산에 언니 사시죠? 저번에 만나 뵙고 오신다고 큰따님 아파트 사셨다고 핸드폰 사진 보여주시면서 자랑도 엄청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한 은서를 아무렇지 않게 맞이하는 진철. 은서는 자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홀로 병들어가는 진철에게 온갖 말을 쏟아내지만 진철은 그저 요란 떨지 말라며 은서를 나무랄 그게 뿐입니다. 멋대로야. 아빠만 편하고 아빠만 괜찮으면 다야?
잠시 집을 다녀온 은서는 간호사에게 진철이 잠시 외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홀로 앉아있는 진철. 당분간 집에 가질 못해 잠시 외출했다는 진철의 말에 집이 어디로 가? 거기 그대로 있지. 그러네. 떠나는 건 사람인데. 그날 저녁 은서는 진철에게 언니 은주의 자식들이자 진철의 손자인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언니는 안 보고 집만 보고 왔나 보네. 딸 도둑도 은주의 아닌데 집에 못 차마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하는 소리지. 못했던 아빠 진철. 네 엄마 집 창문에서 바다가 보여? 수술하기 전 은서는 진철과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진철과 은서는 시원한 도로를 달리기도 하고 바다를 사이에 둔 길을 걷기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참 좋다. 그제서야 진철은 희미한 미소를 짓습니다. 결국 진철은 병으로 숨을 거두었고 열쇠를 건네받은 은서는 그제서야 진철의 소중함을 깨닫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장례식을 끝내고 진철의 집으로 돌아온 은서. 은주가 보낸 라면에 진철이 담가놓은 복숭아 김치를 곁들여 먹습니다. 마침내 은서는 그토록 찾았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많은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심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에 주목합니다. 은서가 찾던 집은 넓고 깨끗해 살기 좋은 곳이 아닌 창문이 없어 캄캄할지라도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살고 싶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 지금까지 영화 집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